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내가 소녀와 함께 도착한 곳은 오커트볼실이었다. 여태껏 바닥을 향해 얼굴을 파묻고 있던 소녀는 드디어 고개를 들고선 오커트볼실이 신기한 듯 주변을 이리저리 살폈다. 내 멋대로 꾸민 오커트볼실은 다른 교실과는 달리 제법 아날로그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여기 있는 이 인형들은 뭔가요? 학연을 뜯으려고 모아둔 거야. 소녀가 가리킨 것은 나와 현지가 만들어뒀던 인형들이었다. 물론 평범한 인형은 아니고 부두 인형과 테루테루 인형이랍시고 만들어둔 것들이었는데 소녀는 그 인형들을 제법 유심히 바라보는 중이었다. 학예제요?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에서 열린 축제인데 꽤나 규모가 큰 행사라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 올해는 불꽃놀이도 한다더라고. 재밌겠네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소녀는 일의 선반의 인형들에게 관심을 도로 옮겼다. 혹시 하나 가져도 될까요? 인형 말이야? 그건 괜찮지만 갑자기 왜? 마음에 들어서요. 무덤덤하게 들린 이야기였지만 분명 소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애 같은 면모가 묻어 있었다. 어울린다고 해야 할지 안 어울린다고 해야 할지 마음대로 해. 진열장에 놓여있던 인형을 빤히 살펴보던 소녀는 테루테루 인형 하나를 품에 안았다. 인형을 껴안고 있는 소녀를 묘한 유치로 보고 있던 나는 소녀에게 문득 떠오른 궁금증 하나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인형을 들고 있으면 나한테는 그대로 보인다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인형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면 분명 이상할 텐데. 소녀는 자신이 고른 테루테루 인형이 마음에 드는지 인형과 눈높이를 맞춰보더니 이내 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었다. 제 손에 닿는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에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상 들어본 것 같아. 영체화라고 하던가. 유령과 맞닿은 물건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 1학년 때 조사해 본 적 있는 거라며 나는 소녀의 말에 반응을 보였다. 소녀는 그런 현상이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생명체가 아닌 물건에만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지금의 상황이 어딘가 우스운지 소녀는 스며시 실수에 가까운 헛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간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저는 살아있었을 때 오컬트 같은 건 전혀 안 믿었었겠죠. 소녀는 품에 안는 테루테루 인형을 만지작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랬을 것 같아 보이긴 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쪽은 어쩌다 오컬트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어쩌다 보니.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대충 얼버무려 대답을 해버렸다. 그렇군요. 소녀는 시선을 돌려 오컬트 부실의 반대편을 둘러보았다. 소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파일로 묶어 정리해둔 자료들이 놓여있는 책장이 있었다.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것들이네요. 그렇지. 요즘 종이가 사용되는 곳은 잘 없으니까. 나 자신이 9세대의 망령이라는 것을 티라도 내고 싶은 듯한 발언이었지만 소녀는 이를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았다. 어디서 구한 건가요? 오컬트 쪽 관련된 잡화점에서 산 거야. 부적을 만든 용도로 쓰이는 거라고. 우리는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분위기 있잖아.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오컬트 볼즈 특유의 아날로그틱한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에 들었는지 소녀는 그 뒤로도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소녀가 그러는 동안
나는 유령이나 귀신과 관련해 정리해둔 자료들을 챙겼다. 도시괴담이나 구전 설화 같은 귀신과 관련된 자료들이었다. 대충 이 정도로나. 책장에 정리해두었던 자료들을 챙겨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컴퓨터에 내 휴대용 태블릿을 연결하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이건 뭔가요? 아, 그거? 소녀는 부실 구석에 놓여있던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의 물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텔레이도스코프라고 동아리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실은 나도 그게 뭔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태블릿을 연결한 컴퓨터가 켜지는 동안 나는 소녀에게 넌지시 질문을 건넸다. 죽음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 네. 텔레이도스코프에서 여전히 눈을 떼지 않는 채 소녀는 나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곳을 떠돌아다녔다고 했고. 말을 꺼내려다 말고 나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소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도리어 자신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를 없애주세요. 내가 말을 미처 꺼낼 새도 없이 소녀는 또박또박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했다. 알아요. 꺼림칙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응. 그래도 부탁해요.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는 소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걸요. 알겠어. 네가 원하는 건. 소녀를 맴도던 음침한 분위기가 오커트부지의 특유의 분위기와 맞물려 그림자를 이룬다. 침을 꿀꺽 삼켰다.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더워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선물인 거지? 애써 건넨 나의 말에 소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선 나는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다.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소녀를 선불시키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은 최소한의 정보나 자료가 필요한 건 분명했다. 유령이 이승을 떠도는 이유가 구전설화나 도시괴담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삶에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이라면 소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물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죽여버렸다면 나라도 미련이 안 남고는 못 베겼을 것 같기도 하다. 소녀는 무슨 이유로 죽었던 걸까? 생각해보니 제법 궁금하기도 하다. 이런 질문, 실례라는 건 아는데 무슨 일로 죽었던 거야?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본 걸까? 미안. 그래도 조사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허둥대는 나의 앞에 자신이 유령임을 인지시키라도 하는 듯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번이 두 번째였다. 응?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름이 뭐였는지도,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도,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친구가 누가 있었는지도, 심지어 제가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걸요. 그런 건가? 안절부절 못하는 소녀를 앞에 둔 나는 최대한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보려 노력했다. 기억을 모두 잃은 거야? 언제부터?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유령이 되고 나서였을 거예요. 그렇구나.
도와달라는 거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겠죠. 소녀는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말끝을 흐렸다. 아니야, 그래도 명색이 오카테프 부장인데 한번 해봐야지. 1년 정도라고 했지? 네가 이곳에 떠들게 된 지가. 소녀가 넌지지 고개를 든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슬며시 내게서 시선을 피하며 대답을 건넸다. 네, 이게 두 번째 여름이니까요. 뭐 끝까지 나와 비슷하구나 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나는 눈길을 피하고 있던 소녀의 겉모습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대충 중학생 같아 보이는 외모에 교복도 분명 중학생의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였다. 그렇다고는 해도 주변에서 저런 형태의 교복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처 중학교 학생이 아니었던 건가? 교복에는 소녀가 다녔던 중학교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단서 같은 건 마땅히 보이지 않았다. 이름표도 학교 이름도 심지어 학교를 나타내는 엠블럼, 마스코트 같은 것도 소녀의 교복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짙은 녹색 옷깃의 블라우스와 같은 색의 치마. 어딘가 익숙한 색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장 기억해내기엔 너무나도 흐릿한 기억인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수십 개나 되는 백석씨의 중학교를 모두 찾아다닐 수는 없는 법이니까. 소녀가 자신의 나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최근 1년간 있었던 여중생의 사망사건을 찾아보면 되겠지. 컴퓨터를 켠 이유는 현지가 만들어 두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도시괴담의 조사를 위해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자료가 꼭 필요하다며 그 몇 년간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모두 정리해놓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최근 1년간 발생한 만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녀 사망자를 검색한 결과 제법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자살, 교통사고, 화재 등등. 대부분의 사고는 도시 중심부가 아닌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듯해 보였다. 나는 그 중에서도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났던 자료만을 선택해 휴대용 태블릿에 옮겨두었다. 뭘 찾는 건가요? 최근 있던 사망사고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직접 찾아봐야지. 이곳의 시간으로 135년의 여름에 있었던 사망사고나 혹여나 해서 추가한 실종사고들이었다. 가지고 있는 정보로 최대한 간추려 보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양의 자료였다. 태블릿을 컴퓨터에 연결 해제시키고선 소녀에게 집으로 가자는 손짓을 전했다. 돌아가자. 자료는 집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 잠깐만요. 거기 오른쪽. 오른쪽? 소녀의 말을 듣고선 오른쪽을 돌리자 팔에 검은색의 액체가 눅진하게 묻어 있었다. 아까 넘어질 때 다친 모양이에요. 아, 이거? 괜찮아? 나는 소녀에게 이번에도 괜찮다는 이야기만을 건넸다. 그럼 잠시 핏자국 좀 씻고 올게. 잠시만 기다려. 얼마나 정신이 없었길래 팔에 피가 묻어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아까 소녀의 손을 잡은 쪽과 반대쪽이라 눈치채는 것이 늦어진 걸지도 모르겠다. 나는 부실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카토부시 옆 화장실에서 핏자국을 닦아내고 복도를 걸어오던 나는 부실 앞에서 익숙한 사람 한 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네가 지금 여기 웬일이야? 뭐라? 거기 있었네요, 선배. 부실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같이 하교하기 위해 교실에서 찾아낸 보이지 않았던 현지가 자신의 휴대용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오카토부시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있었던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현지의 머리카락에 땀방울이 묻어있는 걸로 보아 현지도 나처럼 어딘가를 돌아다녔던 모양이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잠깐만! 네? 잠깐만이라뇨? 나의 외침이 무색하게도 현지는 이미 부실의 문을 연 뒤였다. 급히 현지를 가로막고는 옷겉의 부실 안에 살펴봤는데 응? 소녀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여기 있던 여자애 못 봤어? 여자애라뇨? 현지는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오히려 내게 되물었다. 옷겉의 부실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건 소녀가 있어도 느껴지지 않은 것이었으려나? 내가 소녀를 발견한 곳은 부실 한편에 놓인 책상 뒤쪽에서였다. 책상 아래에 쪼그린 채 소녀는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괜찮아?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급히 소녀의 안부를 물었다. 소녀의 대답 대신 뒤쪽에서 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소녀가 내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잠깐 사이에 있었던 일이 너무나도 현실감이 있었던 걸까? 나는 그만 소녀가 현지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다. 선배? 현지의 목소리가 가까워지자 소녀는 허둥지둥하는 기색을 보이며 급히 옷겉의 부실 맨 구석 모퉁이로 반쯤 기어가듯 향했다. 소녀는 그곳에서 벽과 마주한 채 거친 호흡을 반복했다. 저 사람은 누군가요? 제 목소리는 아마 저 사람에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까 길에서도 확인했잖아요. 확실히 그랬다. 소녀가 내 옆에서 몇 마디 말을 제자 걸리기도 했지만 그 아저씨는 전혀 그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네? 알겠어요. 현지는 분명 나를 이상하다는 눈치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현지는 이번에도 나를 이해한다는 표정과 함께 부실 밖으로 자리를 옮겼다. 옷걸터 쪽으로 잘 아는 후배거든. 잠시 이야기 좀 해보고 올게. 알겠어요. 나는 부실에 홀로 남아있을 소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대답을 하고서도 소녀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이 옷걸터 부에 나를 제외한 유일한 부원이야. 다른 사람이 찾아올 일은 이제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는지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일단은 소녀를 뒤로 한 채 나는 현지를 따라 부실 밖으로 발걸음 옮겼다. 무슨 일이에요? 안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던 현지는 내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의아한 기색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렇긴 한데... 네? 선배, 귀신이라도 들린 거예요? 분명 형식적인 말이었겠지만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바로 여자의 감이라기보다는 옷같은 소녀의 직감인 것인가? 그러는 너는 이 시간에 동아리 부실은 왜 온 거야? 글쎄요... 아무래도 내가 먹던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자신도 이야기할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표정인 듯했다. 어쩌면 내가 먼저 설명을 해준다더라도 이야기할 마음이 없는 건지도. 커피 한 잔이면 돼? 카라멜 마끼아또로요? 커피숍으로? 고고싱 뭐 어쩔 수 없다.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밖에. 고마워요, 선배. 테이블에는 애초 이야기했던 카라멜 마키아토 말고도 쇼트케이크 한 조각이 접시에 담긴 채 놓여있었다. 선배는 왜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맛있어서.
특이한 취향이시네요. 치킨을 먹을 때 자신은 모기가 제일 맛있다며 4개 다리를 더 끝내주던 부모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현지가 쇼트케이크를 한 입 베어무는 동안 내 입에선 얼음 찢는 소리가 제법 크게 울려 퍼졌다. 그래서 부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야. 네?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귀신이라도 들렸냐고 했잖아. 네? 쇼트케이크를 우물거리던 현지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던 투의 목소리로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더 빨아들이고선 나는 현지에게 여태껏 있었던 일을 적당히 설명해 주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현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내가 현지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처럼 말이다. 그래서 선배의 눈에만 보이는 유령이 있다는 거죠? 응, 그렇지. 유령이라... 남아있던 쇼트케이크를 마저 입에 털어놓고선 현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잠깐 동안 나와 현지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나 역시 남아있던 아메리카노의 마지막 모금을 빨아들인다. 빨대에 공기방울이 통과하는 소리가 은근히 요란한 소리로 침묵을 깬다. 아, 그래서 말인데 오커트 부실에 웬일이었어? 그거요? 보통은 집으로 곧장 돌아가는 편이잖아? 아침에 유미 언니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방과 후에 혹시 선배가 이상한 곳으로 가면 뒤를 밟아달라고요. 그런 거였구나. 가 아니라 갑자기 그런 부탁을 했다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인 현지 때문에 하마터면 그대로 넘어갈 뻔했다. 미행도 모자라서 미행 교사라니. 아니, 애초에 얘는 왜 그런 부탁을 접적 받아들인 거지?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땀방울이 맺혀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였나 보다. 네, 아마 유미 언니는 선배가 오래된 여자친구라도 숨기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뭐야, 왜 그런 추측이 나오는 건데? 선배는 유미 언니한테 고등학교 입학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미행을 시키다니. 그러면 나중에 밥 사주신다고 하길래 그만. 게다가 선배, 저한테도 과거 이야기는 잘 안 해주시잖아요. 저도 궁금했다고요. 말했잖아. 나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어렴풋이 나는 것뿐이라 이야기하긴 좀 그래.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나는 얼음 하나를 더 오작거렸다. 미적지근한 내 반응과는 달리 입안에서 잘게 부서지는 얼음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어쨌거나 선배가 바라는 건 제가 선배를 도와 그 유령을 성불시켜주는 거죠? 응, 맞아. 물론 선불을 시켜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유령을 사라지게 해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나저나 신기하네요. 살아있었을 때의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니. 그러게, 나도 처음 듣고선 조금 놀랐어. 도시 괴담을 봐도 이승을 떠도는 유령이 살아 생전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 왜요? 여기 있잖아요. 현지의 검지가 나를 향한다. 표정 변화가 없어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구별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이번에도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난 귀신은 아니잖아. 그리고 기억은 그 유령 여자애처럼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안 할 뿐이라고. 일부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의 기억.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과 그 장면이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밝혀줄 마지막 열쇠는 아닐까 생각했다.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 어느 부분에서? 유체 이탈도 영적인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글쎄, 어려운 이야기다. 애초에 오컬트란 이런 거니까. 이론적인 무언가로 설명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단순히 어떤 현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지금으로선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해답을 찾는 건 어쩌면 일종의 퍼즐 맞추기 같은 거겠네요. 퍼즐 맞추기라. 그렇다고 하기엔 아직 퍼즐 과정을 찾지 못하고 퍼즐판만 있는 셈이잖아. 그렇기도 하네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유령 선물 프로젝트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건가요? 선배의 유체 이탈 거는요? 급한 건 내 쪽보다는 그 유령 여자의 쪽이 되니까 우선 그 유령 선물 프로젝트부터 먼저 해결하는 걸로 하자. 알겠어요. 아, 그래도 조사하다 보면 뭔가 연관 있는 게 생길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연관성이라. 나는 여전히 긴가 민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럴 수도 있으려나? 아무래도 그 유령이 선배 눈에만 보인다는 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필 오컬트 현상 그 자체인 선배한테만요. 단순히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과 필은 둘 중 하나겠지만 둘 다 어색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 뉴런들이 복잡하게 엉켜갔다. 나는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현지에게 말을 건넸다. 먼저 들어가. 난 부실 들렀다가 그 유령 여자애랑 같이 갈 테니까. 네, 내일 봐요, 선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현지가 문득 나를 바라보았다. 막 양자택일에 고민해서 빠져나오던 나는 그대로 현지의 눈동자와 마주한다. 맞다. 그 유령이 저희 또래 나이 정도의 여학생이라고 했죠? 응, 중학생 정도로 보였다. 나를 바라보고 있던 현지의 동그란 눈동자가 가느다랗게 변한다. 뭘까 이 반응은? 야, 그 눈빛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시 오컬트랑 로맨스는 잘 안 어울리겠죠? 유령이란 로맨스라니 의시지 않으나? 왜요? 괜찮은데. 평소에 그런 류의 소설 읽는 거야? 알아, 어떻게 하셨어요? 선배 독심술도 쓸 줄 아는 거였어요? 아니거든? 게다가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그 애를 무사히 사라지게 하는 건데 너무 친해지기도 좀 그렇고. 말을 하다 말고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끝을 흐렸다. 냉정하시네요. 곧장 내 발언에 대한 현지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긴 선배가 다른 친구가 없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유미 언니만 빼면요. 뭐 그렇기도 한데 냉정한 게 아니라 친절한 거라고 해야 할까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가요? 희미한 미소가 현지 입가에 맴돈다. 웃음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기가 깃든 웃음은 아니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